지역지원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북구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가는 호남 시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공약했고, 이를 당선 이후에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인구 소멸 위기와 소득 격차,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호남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광주 전남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 법안을 수기와 협의 끝에 발의했고 지난주 상정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후 내내 서 계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민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언하신 대로 매년 5조, 4년간 20조 원이 지원되는 거 맞죠? 네. 공청회를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이 20조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지원되느냐, 이렇게 구두발표 외에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정 TF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국민들께 상세하게 공유되지는 않다 보니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실 테니 20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불가역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는 연간 최대 5조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과연 그 5조를 다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 광역 또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 비용이 그에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최대 5조이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제공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는 통합교부금 또는 지원 또는 통합교부세 이렇게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될지 그리고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니까 그 구성이 각각의 세 군데의 통합 그러니까 광역정부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구성이 달라질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액수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재정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제 가능한 최대한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법이 통과돼서 몇 군데가 되는가가 좀 명료해진 후에 저희들이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되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신가요? 사실 세 군데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 지역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두 군데 세 군데로 지금 늘어날 가능성을 놓고 계속 시뮬레이션과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퍼센트다라고 한 지역의 예를 딱 일괄해서 하기가 조금 수치의 차이도 있고 해서 하여간 그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기정 시장께서 본인의 SNS에 총리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조차 법에 명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구속력 없는 말 잔치로는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쓰셨다면은 그것은 꼭 그렇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시한 또는 약속한 공약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더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총액 부분은 제시한 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4년간 20조냐, 5년간 25조라도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정부 임기 5년,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 선거가 시행된다면 올 7월 1일부터 통합광역지방정부는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계산하면 이제 사실 남아있는 기간은 우리 정부 내에서 저희가 약속하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년을 안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따로 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검토된 적은 있었습니까? 5년 또는 6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자. 그 논의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 윤곽이 잡힌 후에 대략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실제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5년 6년 이렇게까지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책임질 수 있는 기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하게 광역지방정부, 통합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산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이전까지 연동되었을 때에 일정한 마중물로서 작동할 수 있는 필요 충분 기간을 종합해서 4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의 기관에서도 그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이 정부가 집중돼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선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이룩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아마 민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4년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시도들이 전국화되고 타 시도로 전파된다면 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운영 방식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내지는 존재 형태 자체가 굉장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해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장관급으로 격상되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서울시장이 그 지정된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니라 지정 배석자로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늘 참석하지는 잘 않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취지를 따져보면 두 군데가 되건 세 군데가 되건 동일한 격을 갖춘 통합자치단체장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 세 분 다 또는 순차적으로 또는 뭐 그중에 대표성으로,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참석은 그분이 특별시장이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현재까지 전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조금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쉽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혹은 광주, 뭐 혹은 대전, 뭐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동서, 남, 북, 광산구 이렇게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 자치구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광주 특례시를 별도로 만들자, 아니면 자치구를 자치시로 격상해서 변경을 하자. 이거와 관련해서 총리님의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걸 논의를 좀 해봤는데, 구를 시로 바꾸는 문제는 구를 없애고 시를 새로 신설하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고, 현행 법상 자치시와 자치구의 구별에 의하면 똑같은 지역, 예를 들어 현재의 광산 또는 광주 남구 이럴지라도 똑같은 것이 자치구로 규정되느냐 자치시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그 광역통합정부와의 논의, 내부에서의 주민들의 공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까지를 다 완결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 사실 하세월이 될 수 있어서 우선 큰 틀을 정리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지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사항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광역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일단 법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광역통합정부의 의견,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조화해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하시겠다라고 저희 광주 전남 의원님들 모였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그 이번 통합이 예를 들어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후속하는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논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총리실에 직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되는 특례 문제 등등을 포함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예상 못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내부에 지금 공청회만으로는 좀 갈증이 난다. 시민들이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총리실에서 결국에는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총리실 주도로 그런 협의체를 좀 구성하는데 전국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당 또는 민간과 함께 일종의 협치 가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의논해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 광주 전남 의원들 오찬 자리에서도 집중형으로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가 첫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수도권과도 가장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배려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광역 통합이 된 곳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제시한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에서 보다 먼 곳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막 산재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해보니 조금 효율적이지 않더라라는
좀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면서도 직접 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꼭 100% 그것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그런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됐고 소유 분산 기업인 KT를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한번 이전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인공지능, 통신 데이터에 특화된 기업이고 AI 컴퓨팅 센터가 해남으로 유치됐고 인공지능 기업들도 해외에서 전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총리님, KT 이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신다는 전제로 이 제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또는 의원님과 함께 광주 지역의 의원님과 단체장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그런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분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갖고 풀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 같고, 그러나 의원님의 어떤 창조적 상상력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보시면서 실마리를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로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거 제가 뭐 그걸 아이디어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국토 남북권 개발청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그 광주 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산업은행 같은 형태의 선안권 산업투자청을 좀 설치를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모델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남권 투자은행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됐는데 그때 발상 중에 하나는 그것이 동남권이 되고 충분히 진행되면 그와 유사한 형태가 다른 권역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아마 통상적인 중앙부처형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지역발전 지원형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저도 매우 관심을 갖고 같이 의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주무장관이시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대통령님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장 대표 본인은 어떻습니까? 2025년 3월 재산신고 기준으로 지분 소유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가 총 6채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도 대전에 2군데나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부부 대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팔 다리가 따로따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국토위 여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장동혁 부부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이
그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상 당진강 고속도로는 2019년 9월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 2월에서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23년 11월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장동혁 대표는 보궐선거로 의원이 되자마자 예결위, 그것도 예결소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결위 서면 질의로 이 고속도로 사업 528억 증액 요청을 했고 실제 그 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80억이 순중되었습니다. 화곡리 1-47번지 땅입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배우자가 약 214평 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마이였다가 현재는 창고용지로 지목까지 변경된 사안입니다. 인근 중개사에 물어보니 10년 만에 땅값이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기획부동산을 했고 국회 예산소위위원인 남편은 이해충돌 방지 혐의를 일으켜가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점 2km에는 본인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자체를 신탁원부에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면지를 검토하고 예산 반영에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를 받고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김호 서기관입니다. 저는 장동혁 부부의 이 투기에 대해 제2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고도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당당합니까? 이러고도 부동산을 갖고 정부 여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발 염치를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곡리 36-77, 36-76번지 임야 땅도 문제입니다. 장동혁 부부가 이 땅을 필지 분할한 후에 19년 4월 매입했는데 기획부동산 실패로 2019년 7월 가압류가 결정되기 3개월 전에 매입한 겁니다. 가압류가 예상이 되니까 서로 짜고 치고 가압류 직전에 장동혁 부부에게 땅을 챙겨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가련이 546-34번지 약 570평 임야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등기부 등본상 매입 계약을 5개월 먼저 했는데 등기 접수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이상한 신공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곽모 씨는 장동혁 대표의 부인이며 아래에 있는 곽정모 씨는 부인의 동생, 즉 장동혁 대표의 처제로 추정됩니다. 자전거래, 차명거래, 전형적인 가족 투기꾼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부동산 감독원 설립 곧 예정돼 있죠? 네. 당연히 이 부분 문제가 되겠죠? 예, 부동산 감독원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법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있었죠? 티켓 가격 보셨습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R석이 79,000원, S석이 69,000원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 제가 가봤을 때는 10,000원 또는 15,000원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엄밀하게 검토해서 선거법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고위공직자 또 지도적 정치인들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 호남 시민 여러분, 전남 광주특별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님들, 김민석 국무총리님을